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지리 3-2단원 계절 변화와 국지기후 현상 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60페이지부터입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계절별 기후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은 봄의 꽃샘추위.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요. 자, 이 꽃샘추위는 시베리아 기단이 일시적으로 확장하면서 봄에 반짝 추워지는 현상이죠. 시베리아 기단의 일시적 확장이 원인입니다. 자, 1번 선택지 보시면 오호츠크의 기단이 영향을 미칠 때라고 했기 때문에 1번은 지금 틀린 게 되는 거죠. 자, 니은에 높새바람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높새바람은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오호츠크의 기단에서 불어오는 냉량 수변한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고온 건조하게 부는 바람이 높새바람이죠. 자, 2번 선택지 보시면 시베리아 기단의 확장으로 영서지방에 부는 강한 북서풍이다 라고 했는데 요건 틀린 게 됩니다. 시베리아 기단이 아니고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는 시기가 되고요. 자, 그리고 영서지방으로 부는 고온 건조한 북동풍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여기는 북서풍이 아니고 북동풍. 자, 성질은 고온 건조하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십니다. 자, 디귿에 장마전선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장마전선은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는 경계선이 장마전선이죠. 여기서 한대 기단에 해당되는 기단이 오호츠크의 기단이고요. 오 한자만 쓸게. 그리고 열대 기단에 해당되는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이죠. 그래서 오호츠크의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 만들어지는 게 장마전선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리을의 소나기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소나기는 지형성 강수가 아니고 대류성 강수에 해당이 되죠. 뜨거운 일사에 의한 상승 기류로 생기는 비입니다. 그래서 지형성 강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 4번 틀렸고요. 자, 미음에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 폭설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북동기류는 북동풍이기 때문에 동해안이 바람 바지 사면이 되죠. 그래서 충청,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자, 강원도 동해안,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세 지역의 축제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계절에 대한 설명. 자, 먼저 가는 지금 7월입니다. 7월에 하는 갯벌에서 하는 머드 축제. 그래서 가는 여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나는 9월에서 10월에 개최하는 김제 지평선 축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가을이죠. 자, 다는 매년 1월, 2월. 자, 눈 축제를 한답니다. 어쨌든 다는 겨울입니다. 자, 1번 선택지에 여름은 대륙성 기단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름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바다에서 만들어진 해양성 기단의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가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다. 자, 요게 정답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3번에 겨울은 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서고동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나서 주로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가는 다보다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자,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기온 차이, 지역별 기온 차이가 여름보다 겨울이 더 크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에 열대야 발생 일수는 당연히 여름이 많아야 되겠죠.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3번으로 갑니다. 가에 대한 나의 상대적 특성을 골라보겠습니다. 겨울하고 여름 중에 하나인데 가는 대청마루는 바람을 잘 통하게 하여 가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시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는 여름이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온도는 나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시설. 그러면 나는 겨울이 되겠죠. 자, 우리는 겨울에 상대적 특징을 골라야 됩니다. 자, 습도는 여름이 높으니까 틀렸고요. 그리고 정오의 태양고도는 여름이 더 높으니까 이것도 틀렸고. 자, 한파 발생 일수가 당연히 겨울이 많겠죠. 자, 정답은 3번. 4번의 대류성 강수는 이거 소나기잖아. 강한 일사에 의해 내리는 소나기는 당연히 여름에 많습니다. 틀렸고요. 5번의 열대저기압은 태풍인데 태풍도 당연히 여름에 더 많이 통과합니다. 정답은 쉽게 3번 나오는 거죠. 자, 4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의 가 지역에 대한 나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옥 구조를 읽고 이 지역이 어딘지를 추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가는 취사를 할 때 발생하는 열을 난방에 활용하지 않아 부엌에서 취사용 화덕이 방의 반대편에 놓여 있다. 온돌을 사용하지 않는 지역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온돌이 없어도 되는 지역, 제주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부엌에서 발생하는 온기를 난방에 직접 활용하기 위해 부뚜막을 길게 연장하여 만들 거실과 같은 생활 공간인 정주간이 발달하는 거. 이 정주간은 겨울철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시설이죠. 그래서 겨울이 매우 추운 완전 북부지방, 그러니까 관북지방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관북지방, 북한의 완전 북부 내륙 지역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 지역의 상대적 특성을 고르면 먼저 단풍의 절정 시기는 빨라야 되겠죠. 일러야 되겠고, 그리고 연평균 기온은 낮아야 되겠고, 설의 일수는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A를 고르시면 되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갈게요. 자, 우리나라 도시기후의 특성에 대한 학습 노트 일부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글을 읽어볼게요. 자, 도시에는 주변 농촌과 구별되는 기후 특성이 나타난다. 도시의 중심부는 지표면이 대부분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낮 동안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흡수한다. 빌딩과 지표에 흡수된 복사 에너지는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어 기온 상승을 유발하고 여름에는 열대야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지금 열섬 현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열섬 현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도시가 외곽에 비해서 기온이 더 높다 라는 걸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기역에 기온 상승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기역의 완화 방안으로 옥상 녹화와 바람길 조성 사업이 있다. 자, 옥상에 정원을 만들면 당연히 자연 피복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온 상승이 좀 억제가 되고요. 그리고 바람길을 조성하면 건물 사이에 고여있는 열기가 또 빠져나가기 때문에 기온 상승이 좀 억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에 열대야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열대야 발생 인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요건 맞는 거죠. 이게 지구온난화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도시가 자꾸 개발되는 영향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요 두 개는 맞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반면 주변 농촌은 포장 면적이 좁고 경작지와 녹지의 면적이 넓어 기온의 상승폭이 도시에 비해 작다. 자, 일반적으로 도시의 중심부는 주변 농촌이나 교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높고 상대 습도는 낮다. 요 디귿이 지금 설명하는 게 열섬 현상이죠. 도시의 중심부는 주변 농촌이나 교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높다. 기온이 높은 게 이게 열섬 현상이니까. 자, 그러면 디귿 선택지 보시면 디귿과 같은 특징은 겨울철에 비해 여름철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열섬 현상 중에 또 하나의 원인이 인공열 배출이죠. 이 인공열이 가장 많은 계절이 난방을 세게 하는 겨울입니다. 그래서 여름보단 겨울이 열섬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리을에 상대 습도는 낮다라고 했습니다. 도시가 상대 습도가 낮고 건조한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는 도시 사막화라고 하죠. 도시가 외곽의 농촌보다 더 건조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리을의 원인, 도시가 건조한 원인은 포장 면적 증가로 인한 빗물의 지표 유출량 증가이다. 이 포장 면적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같은 면적이고요.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빗물을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표로 다 흘러가죠. 다 유출되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가 그치고 나면 금방 메말라지고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의 설명도 맞는 거죠.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3번입니다. 자, 6번 갑니다. 다음 자료는 어느 하천의 가나 시기 수위 변화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는 전체적으로 자연 피복이 많은 상태고 나는 도시로 많이 개발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나 시기가 도시로 많이 개발된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시간인데, 자, 요 앞 시간에 비가 요렇게 왔습니다. 자, 같은 양의 비가 와도 요 A는 하천의 수위가 금방 불어나죠. 하천의 수위가 빨리 불어나는데 B는 하천 수위가 천천히 증가하고 하천 수위가 그다지 많이 증가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B와 같은 경우는 이 지표면이 빗물을 어느 정도 많이 흡수하고 저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A 같으면
지표면이 빗물을 저장하지 못하고 죄다 하천으로 유출되기 때문에 빨리 하천 수위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요 A와 같이 하천 수위 변동이 나타나는 건 아무래도 인공 피복이 많아서 지표면이 빗물을 저장할 수 없는 도시의 성격이 나타나는 나 시기가 A와 같은 수위 변동이 나타날 거고요. 이거보다 수위가 낮고 천천히 올라가는 B가 가시기, 자연 피복이 많은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나시기, B는 가시기에 하천 수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하는 기억은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니은의 최고 수위 도달 시간은 가시기보다 나시기에 빠르다라고 했는데 최고 수위 도달 시기는요, 나시기가 더 빠른 거죠. 그래서 니은 설명도 맞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디귿의 하천 주변 지표면의 평균 투수율. 이 지표면의 평균 투수율이라는 건 지표면이 빗물을 어느 정도 흡수하냐 하는 이게 흡수율하고 같은 말입니다. 지하로 물이 투과되는 비율이니까 지표면이 빗물을 어느 정도 흡수하냐 하는 흡수율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가시기하고 나시기 중에 자, 빗물을 흡수하는 비율은 자연 피복이 많은 가시기가 더 높은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요. 자, 리을의 녹지가 늘어나면 하천 수위는 대체로 B에서 A로 변하는 게 아니고 A에서 자, B로 변하겠죠. 하천 수위가 조금이라도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한국지리 수업 시간에 작성한 학습 노트이다.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기온 역전 현상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 기온 역전 현상은 분지에서 복사 냉각이 활발하게 일어날 경우 지표면이 식으면서 하층의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상층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 자, 이걸 우리가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해발 고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져야 되는데 상층으로 갈수록 오히려 기온이 높아지는 고도에 따른 기온 체감 법칙이 역전이 된 현상을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온 역전 현상이 잘 생기려면 지표면이 빨리 식어서 하층의 기온이 급격히 낮아져야 돼요. 자, 그래서 기억 선택지 보시면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없는 맑은 날 밤에 잘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일교차가 크면 그만큼 밤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하층의 기온이 밤에서 새벽까지 급격히 낮아지겠죠. 자, 그리고 이 맑은 날도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역전 현상이 잘 생깁니다. 그리고 바람이 없는 날에 역전 현상이 잘 생기는 건 바람이 만약에 있어버리면 하층에 모여있는 공기들이 바람에 의해서 다 흩어져서 날아가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바람이 없는 날에 역전 현상이 잘 생기고 그리고 지표면이 식어야 되기 때문에 낮과 밤 중에서는 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밤에서 새벽 사이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니은에 기온 역전층이 형성되면 자, 차가운 공기가 축적되어 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분지 바닥에 차가운 공기가 자, 모이기 때문에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가 지표면 근처에서 그대로 응결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표면 근처에서 안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에 자, 여기 도시기후 한번 읽어볼게. 자, 도시기후는 건물과 도로에 덮인 자, 도시 지역에서는 빗물이 땅속으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대부분 지표로 유출되며 포장된 지표 면적이 넓어 주변 농촌에 비해 도시 내부의 기온이 많이 상승한다. 지금 열섬 현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포장된 지표면 면적이 넓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포장된 지표 면적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죠. 이 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빗물을 저장하고 흡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가 그치고 나면 금방 메말라집니다. 그래서 디귿 선택지 보시면 디귿으로 인해 도시는 주변 농촌보다 상대 습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도시가 더 건조해야 되죠. 그러면 습도가 더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리을에 도시 지역의 기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자, 이런 노력으로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 바람길 조성, 건물 옥상 녹화 사업 등으로 열을 좀 낮출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을도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리을 4번입니다. 자, 마지막 8번입니다. 자, 기후단원에 대한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자, 교사가 말하는 게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에 해당하는 글자를 글자판에서 하나씩 지우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 자, 먼저 첫 번째,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 이런 현상을 우리는 열섬 현상이라고 하죠. 열섬. 자, 그러면 열섬을 지울게요. 자, 두 번째 문장에 6, 7월의 정체 정선의 영향으로 장기간에 걸쳐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이 장마죠. 자, 그러면 장마를 지웁니다. 자, 세 번째 줄에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의 주기적인 강약으로 기온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현상은 삼한사온입니다. 삼한사온을 지우면 남은 글자가 높새바람이 남죠. 자, 그래서 가는 높새바람을 설명하는 문장을 우리가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높새바람을 설명한 건 지금 5번이죠.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태백산맥을 넘어 영서지방으로 부는 고온 건조한 북동풍을 우리는 높새바람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나머지 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에 하루 중 밤의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인 현상. 열대야죠. 자, 2번에 지표면 가열에 의해 낮 동안 발생하는 대류성 강수를 우리는 소나기라고 합니다. 자, 3번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불어오는 고온 다습한 바람이 여름 계절풍이죠. 여름 계절풍이라고 해도 되고 뭐 남동 남서 계절풍 이렇게 표현하셔도 됩니다. 풍향으로. 자, 4번에 복사 냉각으로 지표 부근의 기온이 상층의 기온보다 낮아지는 현상은 기온 역전 현상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8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국지리 3-2단원 계절 변화와 국지기후 현상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